잠시 우리 삶의 광적인 속도, 안도의 순간, 만족의 불꽃, 기쁨의 순간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뉴스피드에 대한 중독적인 클릭, 새벽까지 우리를 사로잡는 시리즈의 다음 에피소드, 덧없는 행복을 약속하는 충동적인 구매, 순간적인 불안을 진정시키는 달콤한 간식.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자동 인형처럼 거의 알아채지 못한 채 이러한 작은 쾌락의 의식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이 겉보기에 무해하고 자연스러운 추구가 훨씬 더 깊고 사악한 함정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감각인 쾌락 자체가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도구 중 하나였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감히 밝혀낸 위험한 진실, 혼란스러운 역설입니다. 그에게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은 동시에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약화시키며 더 진정성 있고 강력한 존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보이지 않는 채찍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골적인 힘과 명백한 강압은 명백한 지배의 도구였지만 쾌락은 미묘한 유혹과 보상의 약속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아마도 더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계시는 전통 도덕, 확립된 가치, 그리고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그의 급진적인 비판의 일부입니다. 선악의 저편에서 그는 특유의 예리함으로 인간은 두려움보다 욕망에 의해 더 쉽게 지배당한다고 관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중심 태제는 이 니체적 비전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무섭도록 현대적입니다. 현대에는 그리고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쾌락의 원천을 통제하는 자,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는 자가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가 자유와 만족과 연관시키는 쾌락이 어떻게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니체에게 열쇠는 쾌락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에 따르면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인인 힘의 의지, 빌레 추어마흐트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타인에 대한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장, 극복, 확장, 그리고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충동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체는 다양한 유형의 쾌락을 구분합니다. 능동적인 쾌락, 즉 우리의 힘을 행사하고 저항을 극복하고 창조하고 우리의 힘과 삶을 긍정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쾌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강화하고 우리를 고양시키는 쾌락입니다. 그리고 반응적이거나 수동적인 셔츠, 즉 종종 유도된 욕망에 손쉬운 만족, 안도, 기분 전환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외부에서 오는 쾌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니체에 따르면 우리를 의존적이고 유순하며 궁극적으로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쾌락입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권력 시스템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욕망을 조종하고 반응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것이 끊임없는 억압과 처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통제 형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체적 강압은 저항과 분노를 낳는 반면 쾌락에 의한 유혹은 동의, 심지어 감사를 생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그의 예언자를 통해 본능과 욕망을 부정하는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을 비판하지만 특히 이러한 욕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프로그램되고 조작될 수 있으며 종종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무시할 때 우리 자신의 식욕의 노예가 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통제 형태의 진화로 볼 수 있습니다. 폭군의 몽둥이에서 로마 황제의 빵과 서커스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더 미묘한 욕망 공학 형태로 말입니다. 니체가 혼란스럽게 제안했듯이 대부분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물을 의지한다. 즉, 그들은 욕망 없음의 공허함이나 자신의 가치와 만족의 원천을 창조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비록
공허하거나 유도된 것이라 할지라도 욕망과 쾌락에 매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쾌락을 통제의 도구로 보는 이 니체적 비판은 우리의 현대적 맥락에 적용될 때 무서운 공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고 뇌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자극의 바다에 잠겨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만연한 소비주의의 마케팅 전략, 대중 오락 산업 모두 우리의 욕망을 조종하고 즉각적인 쾌락에 계속 증가하는 복용량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계속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 종종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주의 경제는 사실상 쾌락과 욕망의 경제입니다. 기업과 점점 더 정치 행위자들은 우리의 행동 패턴을 매핑하고 우리의 심리적 취약성을 식별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는, 또는 더 자주 그들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갈망을 창조하는 제품, 서비스 및 서사를 만드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이미 인간은 바람직한 것을 사랑하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종종 욕망하고 쾌락을 기대하는 행위 자체가 소유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관찰함으로써 이 역학을 예견했습니다. 쾌락적인 자극에 대한 이 끊임없는 추구,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 무능력은 우리를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묘사한 마지막 인간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만듭니다. 마지막 인간은 퇴폐의 극치이며 안락함, 안전 그리고 사소한 작은 쾌락을 대가로 위대함에 대한 모든 열망, 자기 극복에 대한 모든 의지를 포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마지막 인간들은 말하며 눈을 깜빡입니다. 그들은 따뜻함, 건강, 손쉬운 오락을 추구하며 노력, 위험 또는 고통을 요구하는 모든 것을 경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명백한 선택의 자유, 소비할 수 있는 무한한 제품, 볼 수 있는 콘텐츠, 추구할 수 있는 경험은 종종 우리의 욕망이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키고 우리를 유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미묘하게 향하게 되는 정교한 통제 형태를 가립니다. 우리는 1000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을 끊임없이 소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진정으로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니체의 진단이 가장 날카롭고 불안하게 됩니다. 유도된 쾌락에 대한 이 복종은 자발적 노예 상태의 이 한 형태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작되고 조작된 욕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쾌락의 배급량에 만족하며 자기 극복에 대한 야생적 본능,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 우리 자신의 힘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확인하는 것을 잃어버린 가축이 됩니다. 쉽고 끊임없는 쾌락은 우리를 마취시키고 안주하게 만들며 니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위대한 건강, 고통에 직면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고통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포함하는 건강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도덕의 계보에서 그는 본능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될 수 없을 때 어떻게 내면으로 향하여 분노, 죄책감, 그리고 보상적이고 종종 건강하지 않은 형태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지를 탐구합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비판하는 작은 행복, 사소한 쾌락과 피상적인 안락함에 대한 만족은 바로 우리를 유순하게 유지하고 더 위대한 것, 더 도전적이지만 또한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존재를 열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분 전환과 즉각적인 만족의 흐름을 제공하는 대중 오락 산업과 물질적 재화 획득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소비주의 문화는 이러한 현대적 현상의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더 깊은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피상적인 만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암울한 진단에 직면하여 니체적 대응은 무엇일까요? 이 쾌락의 함정,
이 자발적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니체가 비판했던 일부 도덕적 전통에서 제한된 것처럼 모든 쾌락을 금욕적으로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경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쾌락을 존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니체에게 열쇠는 쾌락을 그 자체의 목적,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에서 더 위대한 목적, 즉 자기 극복, 삶의 긍정, 창의적이고 진정한 방식으로 힘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봉사하는 수단, 도구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위대한 건강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단지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강건함, 삶의 경험,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 모두를 소화하고 그것들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경로 설정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회, 문화, 전통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가치와 쾌락의 원천에 대한 급진적인 의문제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을 정의하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용기, 즉 모든 가치의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힘의 의지에 편집된 그의 육에서 니체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을 입법자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율에 대해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욕망을 감사하고 재프로그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판적인 자기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가장 강한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들은 진정으로 나의 것인가? 아니면 외부 영향에 의해 미묘하게 심어졌는가? 어떤 쾌락이 나를 강화하고 확장하며 나의 생명력과 연결시키고 어떤 쾌락이 나를 약화시키고 의존하게 만들며 나의 더 깊은 목적에서 나를 산만하게 하는가? 예를 들어 니체는 극복과 창조에서 샘솟는 깊고 긍정적인 기쁨 프로이데과 우리가 안도나 보상으로 추구하는 피상적이고 종종 덧없는 쾌락 루스트를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쾌락을 분별하고 우리의 위대한 건강과 자급자족에 기여하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함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은 특정 중독적이거나 소외시키는 쾌락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초기에는 불편함을 수반할 수 있지만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도전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니체적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은 이러한 욕망 중 많은 것이 위장된 족쇄일 수 있으므로 발생하는 모든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통제, 즉 우리가 어떤 욕망을 탐닉하고 어떤 쾌락을 함양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질서한 식욕과 자신을 통제하려는 외부 쾌락의 원천으로부터도 급진적인 독립을 쟁취한 자유정신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쾌락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통제로 향하는 이 여정은 니체의 유명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묘사된 정신의 세 가지 변태라는 은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신은 낙타가 됩니다. 부과된 의무, 전통적 가치의 무게를 지고 확립된 도덕에 복종합니다. 그런 다음 낙타는 사자로 변합니다. 네오는 해야 한다에 반항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며 나는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자유는 여전히 부정적인 자유, 즉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지막 변태는 사자가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순수함과 망각, 새로운 시작, 신성한 예입니다. 어린이는 즐겁고 자발적인 삶의 긍정에서 자신의 게임, 자신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개인이 단순한 반응을 초월하여 창조자, 잠재적인 초인 위버맨시, 즉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진정한 힘의 의지와 일치하는 자신의 쾌락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입니다. 이것은 행동 촉구이며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쾌락의 원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움직이는가? 무엇이 우리를 깊이 만족시키는가?
우리는 우리를 강화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유순하고 의존적으로 유지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욕망의 저자인가? 아니면 조립식 쾌락의 단순한 소비자인가?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자신의 욕망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일상적인 쾌락 뒤에 있는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통찰력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어쩌면 당신이 쾌락에 보이지 않는 채찍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상황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공감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한 진실에 깨어나고 어쩌면 자신만의 재평가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만약 이 철학적 탐구가 큰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고 우리가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작업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슈퍼감사로 저희를 빛내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여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니체가 쾌락에 대해 발견한 가장 위험한 진실은 쾌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대한 우리의 순진하고 통제되지 않은 관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힘의 의지를 확인하는지를 결정하는 도전적이고 변혁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니체 자신이 우리 각자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려는 그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촉구하듯이 내 자신이 되어라.